일단 쭉 내용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난 시간에 그 어디까지 했냐면은 랜덤 데이터 생성 그것부터 해라라고 지시를 받고 랜덤 데이터 브랜치 만들어서 랜덤 데이터 그 생성 구현 완료하고 커밋하고 메인 브랜치에 머지한 다음에 메인 브랜치를 푸시했죠. 그래서 이건 팀장한테 보고를 한 거야. 이게 팀장이 그 before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퀵소트 구현하고 있었는데 최초 커밋해서 푸시했고 그 다음에 퀵소트 브랜치 만들어서 퀵소트 구현 중이었는데 팀장이 랜덤 데이터 생성부터 구현하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퀵소트 구현하던 거 일단 임시 커밋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퀵소트 구현 중 임시 커밋 했고 임시 커밋 퀵소트 브랜치 임시 커밋 했고 그 다음에 팀장이 지시한 랜덤 데이터 브랜치 만들어서 랜덤 데이터 생성 커밋을 만들었어요. 자, 메인 브랜치에서 시작해서 이 구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했지. 이렇게 랜덤 데이터 구현을 완료하고 구현 성공했다고 치고 메인 브랜치에 병합 하면 이게 비포고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면 메인 브랜치가 이렇게 전진만 하면 되죠.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 랜덤 데이터 작업 브랜치의 구현을 완료했고 성공했고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면 이 경우는 메인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만 하면 돼요. 패스트 포워드 병합. 왜냐면 자손 커밋과 조상 커밋 지금 랜덤 데이터 생성 이것이 자손 커밋이고 그거의 조상이 부모자 조상이 최초 커밋이죠. 이렇게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의 병합은 이렇게 전진만 하면 돼요. 패스트 포워드 커밋 해서 푸시 해서 이렇게 메인 브랜치를 푸시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랜덤 데이터 생성 팀장이 지시한 거 구현 성공해서 메인 브랜치에 머지 했고 메인 브랜치를 푸시했고 그래서 이렇게 메인 브랜치만 리모트 리포지토리 오른쪽이 리모트 리포지토리인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던 거 퀵소트 구현 중 하던 거 되돌아와서 계속 해야죠. 하던 거 퀵소트 구현 계속 이게 오늘 할 내용. 그러면 퀵소트 브랜치로 넘어와서 하던 거 구현 계속해서 퀵소트 브랜치 구현도 완성을 하고 완성했으면 커밋을 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커밋은 기존의 평범한 커밋과 약간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퀵소트 구현 중 얘가 임시 커밋이야. 임시 커밋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구현을 완성해서 만든 커밋이 아니고 다른 작업 브랜치로 전환해야 하니까 임시로라도 커밋 해놓고 전환한 거예요. 이렇게 브랜치를 전환할 때는 내가 수정하던 거, 구현하던 걸 임시 커밋이라도 하고 전환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전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환 명령에서 에러가 나요. 너 지금 modified 상태 파일이 있으니까 전환 못한다 라고 에러가 나요. 그래서 임시 커밋이라도 해놓고 전환했고 전환해서 랜덤 데이터 생성 구현 완료한 다음에 되돌아가서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퀵소트 완성한 거 커밋을 해야 되는데 이 커밋은
그 가급적 그 정리해서, 왜냐하면 이게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커밋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연봉 많이 주는 좋은 회사 들어가면 팀원들이 다 읽어봐. 이 코드 리뷰라고 해요. 코드 리뷰. 좋은 회사일수록 코드 리뷰를 엄격하게 해요. 코드 리뷰라는 건 서로 구현한 거 서로 읽으면서 검토하는 걸 코드 리뷰라고 해요. 뭐 이상한 회사 아닌 다음에야 적어도 사수나 팀장은 신입사원의 코드를 리뷰해 주지만 그건 기본이고, 아무도 우리 코드 리뷰 안 한다. 그건 이상한 회사야. 그런데 좋은 회사면 그냥 사수나 팀장 정도 코드 리뷰가 아니라 팀원들이 다 봐. 이게 좋은 회사일수록 코드 리뷰를 더 엄격하게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보고서 문서를 깔끔하게 보기 좋게 문서 작성 안 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문서 작성해서 올리면은 무례한 짓이고 좀 실력 없는 직원이죠.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커밋해가지고 푸시한다는 게 코드 리뷰할 문서, 어떻게 보면 결제 문서 입문 쪽 직원들이 결제 문서 작성해서 결제 라인에 올리는 거에 해당하는 게 커밋해서 푸시하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최대한 내 실력, 내 깃 실력에 따라서 내 깃 실력이 아주 출중하면은 정말 이거 커밋들을 나중에 깔끔하게 깃 고급 명령까지 활용하면 정말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고급 명령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고급 명령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정리가 뭐냐면 임시 커밋 없애는 거야. 퇴근하기 전에 커밋한 거, 다른 작업하기 전에 임시로 커밋한 거, 이런 임시 커밋이 있는 채로 푸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결제 문서 올릴 때 최종 문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1차 버전, 2차 버전, 3차 버전을 다 첨부해서 과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장 이거 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버전 1은 어제 퇴근하기 전에 만든 문서고요. 버전 2는 오늘 아침에 수정한 거고요. 버전 3가 최종 버전입니다. 이러면 팀장이 뭐라 그러겠어? 아니, 임시 버전을 왜 최종 버전 문서 정리해서 하나만 보고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커밋도 마찬가지예요. 임시 커밋 같은 것은 팀장한테 보여주는 건 지저분한 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퇴근하기 전 커밋 혹은 작업 전환하기 전 커밋, 이런 임시 커밋을 했고, 그 다음에 임시 커밋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그 작업을 완료했다. 그때 임시 커밋을 없애고 완료한 커밋 하나만 만들어서 푸시해야 돼요. 그게 아멘드 커밋이야. 그래서 이건 좀 쉬워. 그래서 이건 초급일 때도 해야 돼요. 이건. 자, 아멘드 커밋은 현재 브랜치에 바로 직전 커밋을 수정하는 커밋이라고 이해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 커밋은 없어지고 바로 직전 커밋의 내용과 지금 내가 완성한 게 합쳐진 최종 커밋 하나 남고, 바로 직전 커밋, 임시 커밋은 없어져요. 이게 아멘드 커밋이요. 바로 직전 임시 커밋은 없애고 완성 커밋 하나만 남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아니면 바로 직전 커밋을 수정해서 수정된 커밋 하나만 남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어쨌든 아멘드 커밋을 하면 직전 커밋과 지금 커밋 하려는 게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직전 커밋이 임시 커밋인 경우죠. 그러면 임시 커밋을 직전에 했는데 지금 내가 완료했어. 그럼 완료한 커밋 하나만 남기면 되지, 임시 커밋을 남길 이유가 없죠. 남기면 왜 안 되느냐? 팀장이 임시 커밋을 볼 이유가 없지. 팀장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또는 바로 직전 커밋을 완료한 줄 알고 완료 커밋이라고 했는데 커밋하고 나서 봤더니 뭐 하나 빠졌어. 그럼 빠졌거나 뭔가 실수한 걸 뒤늦게 오타 같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수정해야지. 그럼 바로 직전 커밋이 어떻게 보면 완료 커밋이 아니니까 불완전한 임시 커밋에 해당하는 거죠. 완료한 줄 알고 커밋했지만 알고 보니까 뭐가 빠졌어. 그럼 완료 커밋이 아닌 거지. 그럼 완료한 최종 커밋 하나만 남기면 되죠. 또 사소한 거. 이것도 흔해요. 3번. 문구만 수정하는 거. 문구만. 메시지만 수정하는 거. 이 경우도 커밋 하나만 남아야지. 자, 이렇게 바로 직전 커밋 할 때 했던 작업과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 두 개를 합쳐서 두 개가 합쳐진 최종 커밋 하나만 남는 거. 이게 아멘드 커밋이에요. 적어도 이런 건 해야 돼요. 커밋을 예쁘게 정리해서 푸시해야 되는데 그 예쁘게 커밋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의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정리 수단이 아멘드 커밋이다. 하는 방법도 간단해. 여기 GUI에서 할 때는 GUI 화면에 잘 보면 아멘드 커밋을 선택하는 뭐 버튼 같은 거나 메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멘드라는 단어가 보여. 이걸 클릭해서 체크해 주고 나서 커밋하면 아멘드 커밋이 돼요. 그리고 바로 직전 커밋의 메시지 혹은 내용이 자동적으로 아멘드 체크하자마자 채워져. 메시지도 이제 수정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커밋하면 여기 퀵소트 구현 중 커밋은 없어졌죠. 없어지고 구현 완료 커밋 하나만 남지. 자, 이렇게 해서 푸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퀵소트 구현 작업도 이제 완료했으면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병합,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랜덤 데이터 브랜치는 여기 랜덤 데이터 브랜치. 자, 랜덤 데이터 브랜치 작업을 완료했어. 그래서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해야 돼. 이 병합은 안전한 병합이야. 왜 안전한 병합이냐면은 머지 컨플릭트가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레이블만 전진하면 되는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야. 그래서 이 병합은 뭐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사소한 병합이죠. 그래서 이런 건 바로 그 랜덤 데이터 작업 브랜치 완료한 걸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도 돼요. 사소한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니까. 그런데 지금 퀵소트 작업을 완료하고 병합하려는 지금 이 상황은 안전한 병합이 아니야. 어디 갔지? 요 병합은 안전한 병합이 아니에요. 왜냐면 두 커밋이 모여가지고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는, 머지 커밋이 만들어지는 병합이에요. 그리고 그 병합이 실패해서 머지 컨플릭트가 날 수도 있잖아. 머지 컨플릭트가 나면 그 머지 컨플릭트 해결하는 작업을 또 해야지. 또 그 병합 결과 병합하기 전에는 버그가 없었는데 두 버전을 합치니까 없던 버그가 생길 수도 있죠. 서로 간섭을 해서. 자, 이렇게 버그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실패할 수도 있는 작업을 메인 브랜치에 바로 하는 것은 안 돼요. 뭔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건 작업 브랜치에서 해야 돼. 그리고 성공한 것만 확인하고 성공한 걸 확인하고 나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야 되고, 메인 브랜치의 병합은 실패할 리가 없는 사소한 병합, 즉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는 건, 바로 병합하는 건 패스트 포워드 병합만 해야 돼.
merge made, merge 커밋이 만들어지는 병합은 사소한 병합이 아니지. 컨플릭트가 날 수도 있고, 없던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 제목이 그걸 말해요. 그러면 그 병합 자체를 메인 브랜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합 결과가 퀵소트 브랜치에 만들어져야 돼요. 먼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즉,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퀵소트 브랜치에서 병합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이런 강의 노트에 있는 절차대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비포고, 이 상황이었고, 병합을 하면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는데, 병합 결과 병합 커밋이 메인 브랜치에 속하는 게 아니라 퀵소트 브랜치에 속하죠. 병합 결과가. 왜냐하면 이 병합 결과는 실패할 수도 있고 버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메인 브랜치에 바로 만들면 안 돼. 또 병합한 후에 뭐 컴플리트가 만약에 난 다음에 그것도 직접 해결해야 되고, 또 병합한 다음에 테스트해 봤더니 버그가 있다. 그럼 버그도 해결해야지. 그리고 나서 성공한 후, 자, 병합을 했더니 성공했고 버그 없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성공했다는 거 확인하고 버그 없다는 거 확인하고, 이 상황에서 퀵소트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퀵소트를 메인에 병합하는 이 병합은 다시 안전하고 사소한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죠. 여기도. 왜냐면 메인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이제 퀵소트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면, 자, 병합 전 메인 브랜치가 여기 있었는데 병합 후 메인 브랜치만 전진하면 돼. 자, 이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에요. 이렇게 메인 브랜치는 패스트 포워드 병합만 한다. 왜냐하면 그건 실패할 게 없는 안전한 병합이니까.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는 병합은 꼭 작업 브랜치에서 한다. 이게 적절해요. 매우 적절해요. 자, 이제 메인 브랜치 푸시하면 되죠. 아, 지금 여기 그림 밑에다가 그 그림에, 요 그림에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무시하세요. 이클립스 히스토리 캡처한 거. 푸시하면, 이렇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러면 퀵소프트 구현 작업도 완료해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고 리모트에 푸시까지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개 작업을 다 완료한 거지. 자, 여기까지 실습을 직접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실습 다 한 학생은 수요일 날 필기 시험이죠. 이런 명령을 외우세요. 그 수요일 날 git 명령은 단답식이 아니야. 요러요러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명령들을 순서대로 다 쓰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게 어떤 작업인지 생각하면서 요 명령들을 쭉 읽어보세요. 이게 이 실습 과정에서 실행했던 git 명령들 목록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늘 내용의 핵심 부분이 이거죠. 먼저 안전하지 않은 병합이니까 병합을 먼저 퀵소트 브랜치에서 병합을 한 다음에 병합이 성공했는지 버그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안전한 병합 퀵소트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는 패스트 포워드 병합. 오늘 병합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병합이죠.
아, 그리고 이것도 외우세요. 이거 아멘드 커밋. 커밋을 이렇게 터미널에서 커밋할 경우는 대시 대시 아멘드라고만 이 옵션만 넣어주면 돼요. 이걸 넣어주면 아멘드 커밋. 이걸 안 넣어주면 뭐 당연히 아멘드 커밋 아닌 거고. 그리고 지금 그 LMS에 과제 하나 그 올렸는데 학교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는 과제예요. 이메일 주소 제출이니까 뭐 어려울 게 없지. 언제가 마감이냐면 10월 13일. 이게 다음 주 마감이, 다음 주가 추석 연휴라서 마감을 못 하고 10월 13일이면 다다음 주 월요일. 이게 2주 후네. 2주까지 여기 링크 들어가면 설문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학번 이름, 학교 이메일 주소 이렇게만 답변하면 되는 과제예요. 그리고 학교 이메일 주소는 요거 SKHUACKR로 끝나는 거. 뭐 이런 게 학교 이메일 주소죠. 그 다음에 내 학교 이메일 주소 모른다. 그러면 전자계산소에 문의하면 돼요. 그리고 학교 이메일 주소를 학교 이메일이 있어야 학생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학교 이메일 주소는 대학생으로서 당연히 아는 게 좋아요. 이거 왜 이러냐면, 오라클 클라우드 이제 깃 다음에 리눅스 서버 구축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실습할 건데, 그 학생 이메일 주소로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을 신청하면은 무료 크레딧을 많이 준다는 고 해요. 그래서 그 무료 크레딧 준다는데 그 무료 크레딧 가지고 이것저것 뭐 써볼 수 있으니까. 지금 학교 이메일 주소 지금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은 지금 바로 들어가서 등록을 해요. 어쨌든 이것도 과제고 과제 점수 있어요. 내가 이거 실습 쭉 이클립스에서 하는 걸 녹화해서 업로드 할 건데 그 따라 쭉 하는 과정을 이제는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냥 녹화만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그 브랜치 vs 코드 이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은 지금 07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07번 이클립스에서 했던 시스템 똑같은 작업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커맨드로 똑같이 반복하는 과정을 화면 캡처랑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하는 작업 뭐 명령이랑 이렇게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또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도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니까 커밋 말고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 이렇게 명령으로 하죠. 브랜치 전환이랄지 체크아웃, 브랜치 만들기랄지. 그래서 했던 작업을 쭉 명령으로 이런 순서대로 했구나. 뭐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뭐 다시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 과제 그 이 과제 그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이유가 오라클 클라우드 그 학생 계정 신청하려고 하는 건데 그 리눅스 서버 구축을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실습할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1위가 아마존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2위가 아마 저 MS일 거야. MS 애저. 그리고 3위가 애매한데 구글 뭐 오라클 3위 4위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사이가 별로 안 나요. 3, 4위가 있더라도 구글하고 오라클은 비슷해. 근데 아마 오라클이 약간 아래일 것 같아요. 오라클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클라우드의 고급 기능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압도적인 1위인 아마존 클라우드 고급 기능 공부하는 게 좋죠. 압도적인 일이고 그 말은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아마존 클라우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버 구축 수업에서 클라우드 고급 기능 거의 안 하고 그냥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는 아마존의 리눅스 운영체제 설치하나 오라클에 설치하나 똑같이 리눅스 운영체제는. 그런데 이게 오라클이 4위라서 무료 혜택을 몇 년 무료 혜택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내 개인 서버,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뭐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내가 개발한 특히 백엔드 프로젝트. 사실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무료로 운영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서 프론트엔드가 내 진로인 학생은 굳이 무료 개인 서버 오라클에 구축 안 해도 돼. 그런데 백엔드를 진로로 삼은 학생은 백엔드는 서버 자원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무료로 1년밖에 무료 이용할 수밖에 없고 1년밖에 못해요. 그래서 1년이면 여러분이 구축은 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이제 취업할 때까지 운영은 유료로 운영해야지. 그런데 오라클은 내가 알기로 몇 년 무료인데 학생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한 계속 무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한 5년, 10년은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서버를 하나 개인적인 리눅스 서버를 운영하는데 이 오라클 클라우드가 좋죠. 그게 이 서버 구축 뒷부분의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 더군다나 그냥 무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학생 계정을 신청하면은
유료 기능까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도 준대. 자, 그런데 학생 이메일로 신청하는 학생 계정 말고 그 구글 지메일로 그냥 일반인들이 무료 계정 신청하듯이 오라클 클라우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메일만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그런데 구글 지메일 계정으로 신청하는 일반 무료 계정, 이것도 몇 년 무료로 쓸 수 있어. 학생 계정과 차이점은 그 유료 기능을 써볼 수 있는 크레딧을 안 준다는 것뿐, 뭐 서버 한 대 무료로 구축해서 몇 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 학생 계정이 아니고 일반 계정은 네이버 이메일이나 구글 지메일로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백엔드가 진로고 서버 구축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 서버 뭐 한 대가 아니라 한두 대 운영해보고 싶다. 그러면 학생 이메일로도 신청하고 구글 지메일로도 신청하고 뭐 그것도 그러면 각 계정당 무료로 서버 한 대씩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시도해 볼 만한 일이죠. 그래서 학생 이메일 계정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기한까지 꼭 등록하기 바라고. 오케이, 마칩시다.